솥보리밥이나 접착볶음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먹었던 거, 옛날 보고 왔던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수업을 할 거고, 보말 강된장 같은 경우는 요즘 우리 이제 많이들 해서 드시잖아요. 이제 우렁이 강된장 많이 해서 드시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보말로 해가지고 이제 제주 보말이에요. 바닷가에서 직접 이제 해녀분이 채취한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해서 3가지 메뉴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접착뼈국을 중간중간 이제 수업을 하면은요, 이제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스프네? 이렇게 하세요. 예, 왜 스프라고 왜 표현을 할까요? 그치. 너무 걸쭉해버리니까 스프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 이제 조상님들은 제주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메밀을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메밀가루 활용을 되게 많이 했었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제주도는 거의 돼지고기를 국을 진짜 많이 끓였었어요. 그래서 뭐 접착뼈국도 끓였고, 갈비로 갈비뼈국도 끓였고, 그 다음에 이제 논비국이라 그래가지고, 논비가 뭐예요? 예, 무죠. 그래서 논비국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무도 돼지고기만 넣고 살 넣고 해가지고 국 끓여 먹었었고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넣을 때 돼지고기에다가 무만 넣지 않고요, 꼭 넣었던 것이 있어요. 뭐를 풀어 넣었어요? 메밀가루나 보리가루. 왜냐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화산토 토양이잖아요. 토양 자체가 화산토 토양이기 때문에 물 빠짐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도 물 빠짐이 계속 너무 심하기 때문에 벼농사를 할 수가 없어서 거의 대부분이 다 밭농사면서도 주식이 뭐였냐 그러면 이제 보리나 홍이나 그다음 뭐 있어요? 그다음에 메밀, 그다음에 감자, 고구마 같은 이런 구황작물이 거의 주로 이루었었거든요. 그래서 메밀 농사를 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떡도 메밀로 많이 만들어 먹었었고, 그리고 국 같은 거 끓일 때도 메밀, 그 다음에 수제비 할 때도 메밀 수제비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했었고, 배지근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메밀가루를 풀어 놓음으로 인해서 약간 국물과 기름이 따로 노는 것도 막아주고 배지근한 맛도 생긴다고 해서 이제 메밀가루 활용을 많이 합니다. 돼지 목에서 가슴에 이어지는데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작은 뼈예요. 갈비뼈 옆에 붙어 있는 그 작은 뼈고, 돼지고기 한 마리당 이 접착뼈가 있는 게 거의 한 700~800g 밖에 안 된대요. 접착뼈국 같은 경우 하면 잔칫날 신랑 신부한테 이제 올렸던 이제 귀한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요거를 이렇게 놓고 이제 끓는 물에다가 데칠 거니까 잠깐 뚜껑 닫았다가, 자, 왜 핏물은 왜 빼는 걸까요? 예, 냄새. 비린내가 아니고 누린내. 누린내, 냄새.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 요리, 일단 육류 요리를 할 때는 물에 담가서 핏물을 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무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요. 무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뭐를 약간 넣어줄 거냐 그러면, 레시피 살짝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를 살짝 넣어줄 거? 무에다가 된장이 중요해요. 우리 제주도는요, 옛날부터 된장을 진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예, 된장을 이제 아주 많이 사용을 했는데, 물회, 냉국 같은 것도 많이 해 먹잖아요. 그것도 다 뭐예요? 예, 다 보면 이제 그냥 깡된장 풀어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된장을 조금 넣어주는데, 된장을 많이 넣으면 된장 맛이 나겠죠. 근데 여기 넣어주는 된장은 된장 맛을 내기 위한 게 아니고요, 약간 그 잡내만 제거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된장은 약간만 넣을 겁니다. 자, 무는 지금 150에서 한 200g 사이를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파가 들어갈 거고요. 성성성성. 예, 오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언제 진짜 접착뼈국을 끓여 보시겠어요. 예. 재료가 좋아서 사시세철 구할 수 있어서 이제 재료의 본연의 맛으로 이제 맛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조리법이 간단한 이유는요, 제주 어머니들이 되게 바빠요. 메밀가루에다가 물을 조금 개요. 그리고 미역 썰어 놓은 그 물에다가 메밀가루를 대충 갠 거를 숟가락으로 계속 대충 떠놔요. 그리고 휙휙 저은 다음에 국간장이나 소금으로 간해가지고는 탁 꺼서 그냥 후루룩 들이켜. 자, 제가 뭐 만든 걸까요?
그치, 메밀수제비. 그렇게 드시고는 또다시 어디 가냐 그러면 바닐하러 갔던 거야. 그러니까 제주도 여자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주방에서 이렇게 살림할 시간이 없었어요. 밭에 갔다 물에 갔다 또 밭에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단순한 음식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끓는 물에 넣는 순간 단백질이 응고가 되면서 육즙이 밖으로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끓는 물에 넣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넣으면 차가운 거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물의 온도가 낮아지겠죠. 자, 그러면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또 기다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까처럼 이제 나박나박 썰기를 이제 해주십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납작납작하게 숟가락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말고요. 요걸로 한 반 정도만 여기다가 놓고요. 이렇게 놓고 얘를 자, 무에다가 얘를 된장을 넣어서 좀 쪼물쪼물 거려 줄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지금은 생무지만 아까 삶은 무, 그쵸? 육수 낼 때 같이 이제 했던 물을 꺼내서 그 물을 썰어서 살짝 된장으로 묻힌 다음에 넣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 놓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국물에 메밀가루 푼다라고 했죠? 예, 메밀가루를 여러분들 계란컵에 여러분들 자리에 보면 계란컵이 있을 거예요. 계란컵으로 딱 물 반만, 절반만, 예, 절반만 해서 메밀가루에다가 이렇게 물을 넣고 이렇게 저어 줄 거예요. 예, 메밀가루에다가 물을 넣고 잘 저어 주시고, 이 메밀가루 넣는 거는 약간의 호불호가 있어요. 그래서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 넣지 말고 조금만 넣었다가 나중에 맛을 보면서 넣으세요. 특히 이제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있는 집은 많이 넣으면 안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뚜껑을 열어주는 이유는요, 이 끓으면서도 이 우리 비린내라든지 이제 고기에 있는 잡내, 이런 누린내들은 휘발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끓을 때 이렇게 뚜껑을 열어줘야지 얘가 날아가는 거야. 우리 고기 요리할 때나 생선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비린내잖아요. 누린내잖아요. 비린내나 누린내, 이런 냄새 제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자 놓고, 자, 이제는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 됩니다. 예. 자, 이 상태에서 건져내시고요. 이때 보면, 여기에 보면 핏물이 잘 빠져도 피가 올라와 가지고 여기 약간 덩어리가 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씻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나온 것들을 깨끗하게. 그래서 핏물이 잘 뺐을 때는 여기 나와서 피가 덩어리 뭉쳐진 게 덜 생기고, 핏물을 잘 안 뺐을 때는 이게 많이 생겨요. 자, 이렇게 해서 잠길 만큼 넣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자, 대파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무, 대파랑 무랑 넣고요. 그리고 양파도 넣고, 자, 마늘도 좀 넣어 주시고, 그리고 생강도 넣고, 이렇게 해서 얘를 거의 2시간 끓일 거예요. 소금을 넣어주면 고기에 있는 맛성분이 빨리 빠져나와요. 처음에 중간에 약간 이렇게 나눠서 넣어주면 오히려 삼투압작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맛성분이 훨씬 빨리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소금을 이렇게 하나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끓여줄 건데, 걷어내주세요. 네, 이렇게 거품을 걷어내주시고, 군데군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메밀가루를 넣으면서 얘를, 그 떨어지는 부분 있죠? 네, 떨어지는 부분을 잘 저어 주셔야 되고, 혹시라도 우리 식구들이 우리 애기가 좀 있는데 하면은 얘를 반반 넣든지. 네, 저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돼서 끓여주시면 되고요. 메밀가루 넣고 한 소끔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간을 볼 거예요. 자, 일로 보세요. 간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마늘 안 넣었네?
자, 마늘도 이거 절반 정도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간을 보시고 싱거우면 국간장을 넣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놓고 파 놓고 하면은 끝난 겁니다. 보통 1월에서 4월? 예, 1월에서 4월 하면 채취하거든요. 그래서 1월에서 4월 토 채취 때 되면 바닷가에 이제 사람들이 가득해요. 예, 집에서 이제 대표로 이제 집에서도 한 두세 명 나가요. 왜냐 그러면 톳은 거의 공동 작업. 그래서 한 사람만 채취해 가지고 와서 내 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바닷가에 토 채취하는 날이라고 해요. 톨하는 날이라고 해요. 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톨하는 날 하면은 이제 어디 그 남편분들도 이제 놀러 가다가도 그날은 놀러 가면 큰일 나요. 바꿀머. 그래서 그때 톨하는 날은 바다로 다 모여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이게 이제 채취하는 거야. 바다에서 채취한 다음에 약간 위쪽으로 오면은 약간 마른 돌들이 있잖아요. 물에 젖지 않는 돌에다가 그 돌 위에다가 다 톨들을 널어놨어요. 그래서 널어놨다가 그거를 바싹하게 말리면 이제 그때 이제 공동으로 해서 공동으로 팔아가지고 이제 공동으로 집집마다 이제 나눠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던 톨을 지금은 좀 귀하잖아요. 돈 주고 사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채취해서 그냥 뜯으면 그냥 널어놔요. 그러면 톨에 소금기가 그대로 있어요. 소금기가 그대로 있으면서 오히려 맛도 좋아지고 방부작용도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먹을 때는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한두 시간 담가 놓으면 톳이 이렇게 불려지거든요. 식구는 많은데 쌀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밥에다가 같이 섞었어요. 그래서 보리밥에다가 톳 섞어서 해먹고 뭐 조밥에다가 섞어서 해먹고. 근데 이제 좁쌀에 해서 먹었던 기억은 나는 별로 없고 보리밥에다가는 맨날 톳 섞어서 같이 먹었던 기억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보리에다가 톳만 해서 하면은 좀 재미없으니까 좀 맛이 없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옛날에는 귀에서 먹지도 못했던 곤밥, 곤쌀. 예, 곤밥 준다 그러면 우는 얘기도 울음이 끝인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귀했던 이제 쌀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넣고 이제 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밥국수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밥하시면서 드셔보시면서 지금은 별미지만 우리 어머니 할머니는 배고픔을 덜기 위해서 보릿고개 시절 흉년 때 먹었던 이제 밥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다가 하는데 우선은 깨끗하게 다 씻은 거니까 그냥 다 넣으셔도 되는데, 자, 쌀 넣을 거고요. 냄비밥 자신 있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오늘 똑같이 밥을 할 거예요. 자, 쌀을 넣고요. 그 다음에 보리쌀 이 보리밥이에요. 자, 보리쌀 잠깐만 설명할게요. 자, 지금 이게 제주 보리쌀인데 보리쌀하고 백미하고 같이 넣고 동시에 밥을 하면 백미는 익는데 보리는 익어요, 안 익어요? 그렇죠, 안 익죠. 그래서 이 보리쌀은 밥에 섞기 전에 미리 삶아 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리쌀을 안 삶아 놓으면 혼났었어요. 예, 보리쌀을 미리 삶아서 차롱 있죠, 차롱. 대나무 차롱에다가 보리쌀을 이렇게 보리밥 한 거를 넣어둬요. 그리고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처마 밑에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바람이 들잖아요. 그러면 시원해서 보리 삶아 놓은 것이 빨리 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리를 삶아 뒀다가 쌀하고 보리쌀 삶은 거하고 같이 섞어서 밥을 했었죠. 여기에다가 톳을 넣는데 톳은 그냥 넣으셔도 되는데 안 씻어도 돼요. 다 씻어 놓은 거니까. 요렇게 한 2cm 정도로 이렇게만 썰어서 얘를 여기다가 이제 섞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섞어 주실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예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밥을 해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왕이면 밥을 조금 맛있게 해야지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약간 넣냐, 여러분들 옆에 보면 식용유 있을 거예요. 식용유를 여러분들 숟가락으로 해서 한 숟갈 정도 넣어줍니다. 식용유 한 숟갈 넣고요. 소금 있죠? 소금은 조금만 넣을 거. 한 꼬집 정도만. 이렇게 소금은 약간만 넣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지을 건데, 자, 물은
자, 제가 넣은 만큼 여러분들도 넣으면 될 거예요. 자, 지금 봅시다. 딱 잠길 만큼이면 되거든요. 자, 가득해서 한 컵 넣고, 자, 가득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2컵. 자, 2컵 넣고, 2컵하고 한 4분의 1컵만 더 넣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준비합니다. 이제 같이 올려야 돼. 그래야지 밥이 똑같이 해야지. 불만 이렇게 약불로 줄이시면 되세요. 기울여 보세요. 다지는 걸 스톱하고 귀 기울여. 바삭바삭 소리 나요, 안 나요? 나요. 나요? 소리 안 나시는 분들은 불을 세세요. 불을 강불로 하세요. 강불로 해보세요. 자, 이제 밥 끝나야 돼. 강불로 하세요. 소리 안 나도 강불. 소리 나시는 분들 강불. 나는 분도 강불. 안 나시는 분도 강불. 했어요? 네. 따닥따닥 소리 나요, 안 나요? 나요. 나시는 분은 불 끄세요. 그럼 밥 다 된 거예요. 이 강된장, 보말 강된장을 자, 우리 양파까지 재료 썰고 이제 밥에 씻어 쓸게요. 표고버섯을 물 버리면 안 되고 얘를 꾹 짜서 얘를 육수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표고버섯은 씻어서 표고버섯도 잘게 다져줍니다. 썰어줍니다. 예. 근데 육수는 버리면 안 돼요. 자, 여기 아까 우리 표고버섯 우린물 있죠? 네. 표고버섯 우린물을 넣고요. 얘를 여러분들 드실 거니까 손 씻고요. 얘를 으깨주세요. 내장을 터트리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자, 내장을 잘 보세요. 내장을 이렇게 손으로 쭈물쭈물 거리면서 내장을 다 터트리고, 원래 그 보말 내장이 맛있어요. 근데 내장을 먹으면 모래가 씹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말 국을 할 때도요, 보말 죽을 할 때도 이렇게 해요. 이러고 나서 얘를 내장만 분리하기도 하는데, 내장만 분리하는 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이렇게 놓고 그냥 쭈물쭈물쭈물쭈물 해버리면 돼요. 쭈물쭈물쭈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말을 건져서 이 국물을 놔두면은요, 밑에 건더기가 이렇게 찌꺼기가 가라앉아요. 그러면 그 윗물만 따라서 국을 끓이는 거고 죽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얘를 보말은 건져내시고요. 아니면 어느 정도 건지고 나면 얘를 그냥 가만히 이렇게 놔둬도 돼. 놔두면 조금 있다가, 자, 이렇게 놔두시면은요, 얘게 여기가 조심스럽게 윗물만 있죠. 윗물만 요렇게 따를 거예요. 근데 또 이걸 버리려면 너무 아깝거든. 아깝죠. 그래서 요거 있지만 다시 여기다가 물을 자, 반 정도 섞어서, 반 컵 정도 섞어서 한 번만 더 요렇게 한 번만 더 요렇게 할게요. 예, 이렇게 아까우니까. 아, 이렇게 해서 자, 쭈물쭈물 안 거려진 거 있을 수 있으니까 거리시고,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놓고 다시 여기서 요 물을 있죠. 요 물을 조금 있으면 좀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윗물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따릅니다. 이렇게 따를 거예요. 자, 이렇게 놔두면 아까우니까 이렇게 막 끝까지 하고 싶잖아. 네. 자, 이렇게 놔두면 여기 이제 모래 같은 것이 있어. 그리고 모래가 여기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또 가만히 놔두면 여기서 다시 윗물만 쓸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냥 체에 놓고, 자, 체에 놓고 깨끗하게 아까워도 씻어버리세요. 아시겠죠? 집에서 우리가 국을 끓이거나 죽을 끓일 때는 물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럴 때는 몇 번 더 우려요. 근데 오늘은 국물을 많이 쓰지 않을 거라서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말만 싹 이렇게 건져서, 자, 다 먹을 수는 있는 거예요. 예, 먹을 수는 있는 거니까 이렇게 건져서 그릇에 놔두고요. 잘못하면 강된장에 들어가는 보말이 너무 질겨요. 예, 질기기 때문에, 자, 얘는 볶지 않고 들어갈 거라서,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자리에 참기름 있을 거예요. 예, 참기름 조금만 넣고 얘를 이렇게 버무려 주면 되실 거고요. 된장이 들어갈 거예요. 된장이 2큰술이 들어가는데 요즘은 짜게 안 드시잖아요. 예, 요즘은 짜게 안 드시니까 이렇게 깎아서 들어가는데, 근데 약간, 자, 이렇게 해서 고추장 2분의 1 넣을 거고요. 꿀 있죠, 꿀. 꿀 얼마? 1큰술? 레시피 들었는데. 꿀이에요. 꿀 1큰술 넣어주시고, 다진 마늘, 자, 반큰술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딱 할 거예요. 프라이팬에다가 남은 참기름을 넣고요. 자, 참기름을 넣고, 그리고 나서 한번 씩 코팅한 다음에 여기에 얘를 먼저 볶아 줄게요. 보말은 볶으면 질겨요. 예, 나중에만 살짝 끓일 겁니다. 자, 여기다가 버섯 넣고요. 자, 버섯 넣고 볶아 주실 거예요. 예, 버섯 넣고, 너무 강불로 볶으면 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간불로 볶아 주셔도 되고, 버섯 넣고 양파랑 감자랑 같이 넣겠습니다. 예, 감자. 감자 넣을 거고요. 두부를 넣어도 좋은데, 두부는 금방 먹을 때는 넣는데 보관하면, 얘는 일주일 이상 보관하면서 드셔도 되거든요. 근데 두부를 넣어버리면 두부가 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박도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호박 볶아주시고요. 자, 불 조금만 줄이고, 요 양념장 있죠? 아까 꿀 들어간 거. 참기름은 볶을 때 넣을 거니까 여기에 참기름 별도로 안 넣으셔도 되고요. 꿀이 잘 섞이게 양념장을 잘 저어주세요. 저어서 얘를 달달달달 볶습니다. 자, 볶고 나면은 여기 얘를 넣어 줄 거예요. 얘를 넣어서, 자, 내가 지금 먼저 하면 여러분들이 약간 맛을 볼 수 있잖아. 맛을 봐서, 나는 된장을 좀 더 넣고 싶다 하면 좀 더 넣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아니면 줄이고 싶다 하면 줄이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얘를 잘 볶아주시고, 타지 않게. 네, 냄비에서 해도 되는데, 냄비는 코팅이 좀 벗겨졌기 때문에 좀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코팅된 후라이팬에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달달 볶은 다음에 얘 보세요. 얘를 넣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윗물로만 넣을 거예요. 윗물로만 넣었는데, 아깝다. 예. 보말이 1kg에 얼마인지 비싸요. 자, 이렇게 해서 넣고 바글바글. 아깝다 그래가지고 물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바글바글 끓일 거고, 자, 오늘 내가 찹쌀가루를 쓰는 이유는 덜 졸아들라고. 그러니까 아깝잖아, 물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집에서 강된장을 할 때 요 정도면요, 물 요걸로 요만큼만 넣어도 돼요. 오늘 한 거에 3분의 1만 넣어도 돼. 근데 오늘은 보말물이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보말물을 그래도 어느 정도 먹으려고 찹쌀가루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끓이는 동안에 찹쌀가루에다가 물을 2큰술을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물 2큰술 요렇게 넣고요. 얘를 요렇게 저어줄 거야. 찹쌀가루예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이렇게 거품이 생기면, 자, 위에 뜨는 거품 좀 걷어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좀 걷어내 주시고, 뭐 소고기 같은 거 넣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끓여서 소고기의 맛을 빼주시는데, 오늘은 소고기가 아니고 그냥 채소니까, 자, 채소만 지금 들어간 거니까 찹쌀가루를 푼물을 넣을게요. 넣고 얘를 살짝, 자, 이렇게 해서,
자, 찹쌀가루 넣었으니까 느낌이 어떨까? 농도가 좀 걸쭉해지겠죠. 자, 이렇게 꼭 찹쌀가루 아니더라도 그 쌀가루, 쌀가루가 없으면 그냥 쌀 밥하려고 물에 불리잖아요. 물에 불렸던 거를 막 방망이로 곱게 빻아가지고 그 물을 내려도 돼요. 넣어도 돼요. 자, 이렇게 보세요. 약간 돼지거든요.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는 이 상태로 하고 싶다 그러면 찹쌀가루 조금 더 넣으셔도 돼. 예, 자, 이렇게 놓고 그만할 거예요. 마지막 여기다가 보말 투하가 들어갑니다. 막 국물 너무 바짝 마르게 안 할 거예요. 보말 넣고도 한번 끓여줘야 돼. 보관할 때 이때 마지막에 소주 약간 넣어주시면 돼요. 소주 한 반 수저 정도만. 자, 다 됐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리고 나서 고추 자, 이렇게 놓고 해주시면 끝. 다 됐어요. 자, 너무 많이 끓이지 마세요. 근데 찹쌀도 익어야 되기 때문에 찹쌀가루 넣고 금방 스탑해도 안 돼. 예, 중불로 좀 끓여주시면 돼요.